안녕하십니까, 꾸야TV 꾸야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찍기 전에 드릴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뒤죽박죽 갑자기 먹방을 하다가 술방 하다가 야시장도 찍고 이런 영상이 약간 뒤죽박죽이었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영상을 차례대로 이게 보통 관광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택시 이용 방법 아니면 좋은 여행지 추천한 여행지 음식들 가격 이런 걸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체계적으로 찍어서 관광객들 위주로 영상을 먼저 찍고 주의할 점, 여행시 챙겨와야 될 거 이런 위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면 갈수록 영상을 점점 좋은 영상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필리핀 택시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11년째 사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을 봤을 때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고 이 부분이 여기 사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단기적으로 왔다 가신 분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살아야 1년에서 2, 3년 내외에 이렇게 사신 분이 영상을 올리셨거나 아니면 정말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서 아마 거기에 올라온 내용들을 짜집기해서 영상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일단 공항 택시는 미터 택시가 있어요. 거의 다 미터 택시예요.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랩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공항에서는 노란 택시와 하얀 택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택시만 목적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노란 택시는 솔직한 얘기로 공항에 나오자마자 근처에 노란 택시를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얀색 택시는 길을 한번 건너야 되거나 잠깐만요. 아우 빵빵거리네요. 잠시만요. 공항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택시가 있어요. 하나는 노란색 택시, 하나는 하얀색 택시인데 노란색 택시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따지자면 모범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 하얀색 택시는 일반적인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노란색 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70페소로 시작을 하고 하얀색 택시 같은 경우는 40페소로 택시를 시작을 합니다. 기본 요금이에요. 하지만 요금은 올라가는 건 똑같이 올라가고요. 다만 기본 요금만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택시 둘 다 택시를 타기 전에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를 목적지를 적고요, 종이에. 그리고 택시 번호를 적습니다. 영상을 올리신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란색 택시를 이용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노란색 택시가 안전하긴 하죠. 안전하긴 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노란색 택시만 목적지와 차 번호를 적는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셨는데 하얀색 택시도 똑같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정보 부분이 있었고 솔직히 노란색 택시나 하얀색 택시나 마음 먹고 광고지 타려고 하면 광고지 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번호가 적혀 있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랩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랩이라는 어플은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좀 어플을 다운을 받고 한국에서 바로 오시기에는 쓰시기에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영어로 적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음 영상에 제가 올려드리겠고 공항에서 나와서 둘러보시면 팻말에 그랩 택시라고 써져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내가 목적지다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거기서 택시 순번을 기다리면서 택시를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랩 택시라는 건 한국으로 따지면 콜택시 같은 개념이에요. 카카오 택시 이런 느낌이시고 단지 그거의 단점은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 라는 단점은 좀 있어요.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란 택시나 하얀 택시 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타셔도 되고 걱정 없이 목적지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외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택시를 타려고 공항에서 보면 호객 행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호객하는 애들이 이제 택시 부르고 이제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약간 승합차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SUV 같은 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그리고 번호 옆에 써 있고요. 그런 애들이 데리고 와서 가격을 쇼부를 보는데 가까운 거리도 1000페소 이상 정도를 얘기하고 그런 택시 같은 건 솔직히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택시, 노란 택시나 하얀 택시를 이용하시고 SUV 같은 택시는 솔직히 강도를 맞을 가능성도 없잖아 크고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택시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게 낫고요. 노란 택시, 하얀 택시 가장 좋은 건 솔직히 그랩이긴 한데 공항이기 때문에 그랩은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하얀 택시, 노란 택시를 이용하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공항에 마련되어 있는 SUV 택시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같은 경우는 공항이 4군데예요. 터미널 1, 터미널 2, 터미널 3, 터미널 4 이렇게 공항이 4군데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근거리에 몰려 있는데 터미널 4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내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제 해외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터미널 1, 2, 3 같은 경우는 거의 근처에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마다 요금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터미널 1이나 2나 3나 마닐라 쪽이나 마카티 쪽을 간다라고 치시면 요금은 500페소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금은 500페소 내외이기 때문에 그 요금만 명시만 하고 계시면 바가지 요금을 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가지 요금을 걱정하신다 그러면 필리핀 앱 중에 웨이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앱인데요. 이제 WAZE 웨이즈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키시고 어차피 뭐 가시는데 목적지는 어딘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치시면 내비게이션처럼 길이 나와요. 그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정말 이 기사가 똑바로 가고 있나 이런 거 체킹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래 가는 지역을 계속 내비게이션이랑 뭐 반대로 간다거나 길을 벗어나서 간다거나 이럴 경우 그냥 중간에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필리핀 애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에요. 큰 소리를 지르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좋게 나 내려요. Stop here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어느 택시 기사나 안 내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택시를 탈 때 뭐 공항 같은 경우는 누가 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번호판을 적고 목적지가 어딘지까지 종이에 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뭐 외부 지역, 공항 이외 지역에서 택시를 타신다 싶으면 뒷좌석에 누가 있는지 그거부터 가장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이나 내렸을 때 뭐 트렁크에 짐을 실었을 경우 짐을 그대로 싣고 도망을 간다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똑같아요. 대부분 공항의 택시 기사들은 짐을 실어줍니다. 트렁크에. 그리고 내릴 때도 내려서 짐을 내려주는 기사들이 있어요. 팁을 받기 위해서. 안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간혹 짐을 갖고 도망을 가는 기사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롯데 1등 당첨되는 경우와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할지언정 뭐 인원이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차량 사람이 타는 좌석에다가 짐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트렁크에 짐을 실으시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던데 솔직히 여기 관광을 놀러 오시는 분들 중에 지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5%? 제가 생각할 때 5%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그랩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택시가 잘 안 잡히고 짜증이 나고 이럴 경우 노란 택시, 하얀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지만 아까 위에 언급해드린 대로 노란 택시는 뭐 모범 택시, 하얀색 택시는 일반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 해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 나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탈 때 뭐 대형 쇼핑몰이나 뭐 호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에서 타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솔직한 얘기로 정말 좋은 호텔이 아닌 이상 택시 남발을 적거나 목적지를 적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택시만 잡아주고 형식상 짐을 실어주고 문 열어주는 정도이지 택시 번호를 다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호텔 입구에 CCTV가 달려있는 호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처럼. 그리고 대형 쇼핑몰도 쇼핑몰 입구 건물 내부에서 들어오는 영상만 찍을 뿐이지 쇼핑몰 건물 자체에 뭐 내부를 찍고 있는 CCTV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완전된 부분인데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전부 다 일일이 호텔에 전화를 해서 뭐 들어오는 입구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언어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쇼핑몰 가갖고 쇼핑몰 입구 뭐 건물 바깥쪽에 CCTV가 달려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관광객분들한테는
이거는 정말 관광객들 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정보,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벗어나셔서 낮에 이동을 하실 때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낮에는 일반 택시들도 강도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제로. 정말 흔치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밤에 택시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밤에는 외국인 경우를 알고 이제 강도로 덜 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하지만 내가 친절하게 대응만 한다 그러면 전혀 뭐 저희에게 손해 없이 뭐 피해가 없이 몸이 다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뭐 술 한 잔 먹고 택시 기사랑 이제 실갱이가 붙고 싸운다는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동남아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너 있게 대화를 하시면 이 사람들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내리시는 방법을 가장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의 영상을 봤는데 뭐 기사들이 음료수를 건네주는 음료수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영상에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11년째 살면서 어느 누가 저한테 음료수를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비록 필리핀애처럼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따갈로그를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음료수를 주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두세요. 정말 그게 음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두고 가지고 있다가 뭐 내가 목이 마르지 않다 이따 먹을게 라고 얘기를 뭐 리액션을 취하신 뒤 액션을 취하신 뒤에 뭐 내리셔서 버리시거나 아니시면 뭐 호텔방에 올라가셔서 뭐 한번 뭐 드셔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드셔보시는 걸 저는 권유하진 않아요. 뭐 거기에 마약류가 또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셋업 사건에 연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음료수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음료수를 받아서 드시지 마시고 그냥 내리셔서 버리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필리핀은 총기 소지가 허가가 된 국가다. 총기 소지 허용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소지할 수도 없고요. 필리핀 내국인들이 소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허가증의 종류도 두 가지예요.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그냥 집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정도, 차량에서 배치할 수 있는 정도의 허가증이 가장 일반적인 허가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뭐 직업이 뭐 경찰이다, 변호사다, 이런 내 목숨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허가증인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절대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왜 필리핀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총기를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정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필리핀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오해고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가증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소지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그런 허가증 없이 소지를 하고 있다 걸리면 정말 중형 이상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부분 오해라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 허가증이 없으면 절대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필리핀들은 불법 총기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필리핀 애들이랑 싸운다던가 소리를 지르다던가 무시를 한다는 행동 자체를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강도로 덜 변할지 모르고 지금 일반 평범한 필리핀 사람들도 한국 욕을 알아요. 시발이란 단어는 일반 필리핀 평범한 사람들도 알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내 감정이 격해졌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걸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필리핀 애들과 마찰 생기는 거는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줄이시고요. 혹시나 마찰이 생기더라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 I'm sorry라는 단어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굳이 싸우지 마세요. 여기는 남의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자국민 보호법입니다. 외국인에게 법이 정말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도 뭐 유괴, 뭐 강도, 기타 등등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외국이라는 특성 자체가
한국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슈를 집중적으로 해서 뉴스에 내보내거나 뭐 네이버 같은 데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뿐이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 하지만 동남아란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동남아란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많이 그런 일을 당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남아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인식을 많이 하고 좀 더 안 좋은 말로 하자면 뭐 미개인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인식이 너무 자리를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필리핀 동남아를 오시더라도 필리핀 사람을 무시하고 뭐 약간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봤고요. 하지만 필리핀도 사람이 사는 나라고 정말 좋은 나라고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많이 되고 한국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네이버나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동남아에 관한 뉴스들을 솔직히 좋은 쪽으로 뉴스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뭐 안 좋은 뉴스들, 뭐 한국인 피살 사건이나 이런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런 단면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특히나 또 한국 사람은 동남아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관광객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기 사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뭐 왔다 갔다 오래 하신 분들 그러면서 뭐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카지노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 많은 걸 티를 냈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거의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관광객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해외는 어딜 가나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매너 있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매너 있게 대한다. 라는 것을 꼭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외든 어디를 해외를 가시든 항상 조심하는 게 기본 관광객의 마인드고요.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그렇게 위험한 나라 아닙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랩을 이용하는 방법과 필리핀을 여행할 때 준비해야 될 물건들, 뭐 출국 전 준비해야 될 물건들, 아니면 필리핀에 와서 구입해야 될 뭐 물건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